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장밋빛 구상만 늘어놓고 지난 20년간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은 없다는 질타가 도의회에서 쏟아졌습니다. 한라산 등반로 주변은 물론 심지어 백록담에서 몰래 불법 야영을 하다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농약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스마트 방제기가 도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부터 10년간 추진하게 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나왔는데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장밋빛 구상만 늘어놓고 지난 20년간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형 기자입니다. 제주발전전략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될 제3차 종합계획안이 나왔습니다. 15개 핵심 사업과 107개 관리 사업에 17조 8,6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3차 종합계획을 만드는 용역에만 12억 원이 투입돼 15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논란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제2공항 연계 사업이 핵심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제2공항 연계 사업은 용역 초기에 포함됐다 여러 지적이 나와 제외됐는데 용역 막바지에 갑자기 다시 추가된 겁니다. 실시하면서 쭉 준비 과정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20여일 사이에 이것이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만들어졌거나 이 둘 중 하나다. 종합계획의 핵심인 비전은 용역 보고서 페이지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데다 여러 사업을 통해 10년 뒤 성장하게 될 제주 인구수는 통계청 예측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계획 지표는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수 2019년 171만, 2031년 목표 지속 증가, 수자원 상수도 누수율 2019년 43.2%, 2031년 크게 개선. 이거 뭡니까? 차라리 계획 지표를 하지 마시지. 특히 최상위 법정 계획인데도 도민들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은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특정 부서장 직급을 올려달라는 공무원들의 민원성 요구를 종합계획에 반영시켜 문매를 맞았습니다. 일정한 부서의 민원성 얘기를 여기 담아내야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면서. 아니 4급에서 3급 되는 게 무슨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종합계획에 들어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오는 22일 도민공청회를 앞두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라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위기인식과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관광공사 경영진단 용역보고를 받은 후 용역 내용이 부실하고 재무구조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조직을 2개 본부로 개편하고 프로젝트별 성과 책임제를 도입하려던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신규 수익 사업 모델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관광공사는 제주도와 용역 결과를 협의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한라산에서는 흡연이나 취사, 야영 같은 게 모두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 등반로 주변은 물론 심지어 백록담에서 몰래 불법 야영을 하다가 잇따라 적발이 됐습니다. 한라산 탐방객이 늘면서 이런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힌 텐트가 눈에 띕니다. 50대 관광객 2명이 암벽을 타고 백록담 서북벽에 올라 아슬아슬한 야영을 한 겁니다. 이처럼 한라산 고지대에서 야영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백록담에서 불법 야영이 적발된 것도 근래 들어 처음입니다. 자연공원법 28조 위반하셨습니다. 나오세요. 한라산 윗세오름 탐방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백록샘 인근에서도 텐트 2동이 발견됩니다. 40, 50대 관광객 3명이 불법 야영 중이었던 현장입니다.
민증 오신 분 주민번호 불러보라고. 지난 4월부터 2달간 진행된 특별 단속에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를 한 34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에도 흡연과 출입금지 위반 등으로 140건 넘게 적발됐고 올해도 벌써 70건을 넘었습니다. 한라산이 워낙 넓어 등반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단속하기 어려운 데다 단속 인원도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만 원에 불과해 불법 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을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문 산악인이라든가 등산 동호회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산에 대해서 잘 알고.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한라산 탐방객은 16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탐방객들이 한라산에 더 몰리면서 불법 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8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8명에 이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 확진자 5명 가운데 2명은 제주시 직장과 지인 모임 관련 감염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도 계속 발생해서 38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 내 누적 확진자는 1220명,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제주에서는 다음 달 고3 수험생과 50대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9일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장년층 접종은 다음 달 26일 시작되고 8월부터는 40대 이하 접종이 진행됩니다. 특히 다음 달 대규모 접종에 따라 예방접종센터 의료 인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 말까지 집단 면역 접종 목표인 40만 2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주 관광 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달 도내 관광 지출액은 73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정도 늘었고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5월 800억 원의 90% 수준입니다. 식음료 소비 규모가 가장 컸고 면세점과 쇼핑, 숙박, 레저 스포츠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용량이 갈수록 부족해지면서 추가 공사 과정에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북동에선 주민 반발로 4차례나 중단됐던 하수처리 시설 공사를 재개했는데 시작되자마자 또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상하수도 본부와 주민 간의 주장이 달라서 쉽게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화북 중계펌프장 옆 하천에 중장비 한 대가 투입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유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집중호우 때 펌프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우수와 오수중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 동의가 없었고 당초 사업 계획엔 단순히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속이고 빗물 처리 시설로 속이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근데 그 원유수라는 것 자체도 지금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전 행정 처리에도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 1993년 두 갈래로 난 하천 한쪽을 막으면서 펌프장을 설치하면 악취와 침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넘치고 그다음에 마을로 물이 그냥 침범해가지고 마을에 물난리 나고 그러니까 특히 펌프장이 설치된 곳이 국유지인데도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원상 복구까지 요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펌프장 설치 당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원유수 처리 시설 문제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펌프장 놓을 때 이런 인허가서를 다 받았고 또막 냄새난다고 민원인들이 저기에서 마을에서가 요청을 한 거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공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시설 공사를 막아서겠다는 입장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후 국회의원이 제2공항 문제를 다음 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어제 송재후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2공항 백지화 요청에 대해 송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전략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대안까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영훈 의원의 정석 비행장 활용 주장은 검토할 만한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586 세대 운동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팬클럽 프렌즈원 발대식에서 586 민주화 세력이 그것을 훈장 삼아 출세한 뒤 새로운 장벽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원 지사의 팬클럽 프렌즈원의 회장은 국내 수제 맥주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 벤처 전동근 씨가 맡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제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국가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나섰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선 제주 공항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환경훼손 저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경지나 과수원에 농약을 뿌리면서 농약 중독 증세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농약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스마트 방제기가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감귤원입니다. 농약 방제가 한창이지만 농약을 뿌리는 농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그마한 방제기계가 바닥에서부터 약재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수압이 세서 뿜어 올려진 약재는 다시 안개처럼 감귤나무 위로 흩뿌려집니다. 농민은 멀찍이서 리모컨으로 스마트 방제기를 조정만 하면 됩니다. 인간의 그 해로운 농약 중독이 안 되잖아요. 건강에도 유의하고 농가들이 소독하는 농가들이 제일 문제점이 농약 중독인데 그거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방제가 됐을 때. 스마트 방제기는 한 번 충전하면 6시간 동안 작업이 가능해 농약 살포 시간이 3분의 1로 줄고 연간 2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도 절감됩니다. 더욱이 잎사귀 뒷면에 직접 분사돼 방제 효과가 크고 오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밀집돼 있는데도 약재가 다 방제기가 들어가서 농약 살포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로 하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면 6시간 정도에서 한 3,000에서 4,000까지는 살포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방제기는 분사 노즐만 갈아 끼우면 거의 모든 밭작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농가 부담이 30% 정도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인데 아주 특히 제주 지역의 감귤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방제기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제주에서도 실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까지 해체 공사장 299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선 해체 계획서 작성과 철거 계획 반영 여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거리 확보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됩니다. 밀감 꿀이나 떼죽나무 여기다 종나 떼죽나무 이제 들레꽃 이 꽃이 있는 건 다 물어보고요.
그 여왕벌 중에 힘이 약한 놈이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저것이 군졸,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군졸, 한마디로 백성을 자기가 거느리고 나가는 거야. 다음 소식입니다. 도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강정마을 상생협약서의 내용을 추가 보완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JI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